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요, 12월 5일자 기사 이런 게 떴습니다. 블랙록에서 최고 투자 경영자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이미 종료됐다. 자, 그 블랙락의 CIO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이제 끝이 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12월에 산타랠리 주식이나 코인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수정안 지금 또 냈는데요. 여기에 PwC 감사 보고서를 추가했다. 이제 회계 컨설팅 기업입니다. 세계 4대 기업 중 하나를 감사 보고서는 PwC에서 담당해. 자, 이 얘기는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얘기겠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 또 제출을 했다. 근데 그 1시간 전에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한 다음에 지금 블랙락이 또 수정안 냈다라는 얘기죠. 자, 비트코인이 자, 어떤 사람은요. 예전 제가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차터드 아담 백과 같은 은행과 유명인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4월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 넘을 것이다 얘기를 한 반면에 또 다른 지금 여기에 어떤 또 분석가는 자, 내년 1월 달에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300만 원, 뭐 한 4만 8천 달러, 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억, 뭐 1억 5천은 그거는 25년 가서 그렇게 오를 거야. 자, 어떤 게 맞을지 뭐 저는 뭐 이 결과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1월 초, 이제 이게 조금 더 가면 1월 할 중순 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1월 초까지 이 코인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월가의 금융기관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자산 운용 그 금액만요.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워낙 블랙락 해서 블랙락만 뭐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우리 돈 1,7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CEO가 지금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외에 매집할 만한 암호화폐는 아직 찾지 못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매집할 만한 이거 외의 코인은 내가 못 찾았다. 자, 이 얘기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대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시, 유니스왑 코인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유니스왑과 스시는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디파이 쪽에 특화된 그 프로토콜, 유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거래소고요. 스시도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자, 디파이는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한번 이렇게 유행했다가 사라질 그럴 유행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스탠다드 차터드 자회사가 있습니다. 조디아 커스터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리플이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샀던 기업이 있습니다. 메타코라고 있는데 이 메타코도 이제 기업 전문 그 커스터디 보관 전문 회사입니다. 코인 전문 보관 회사.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이거죠.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최대 은행은 지난 2016년 리플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가 어딥니까? 조디아 커스터디죠. 그러면 조디아 커스터디에서 리플의 메타코 네트워크에 합류한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RP,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인, 뭐 사실 단연 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리플은 하지만 근본 없는 코인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 XRP로 돈을 끝까지 크게 벌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돈나무 언니죠. 거기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금 10,000주를 넘게 또 팔았죠. 자, 5년간 휴면이었던 고래가 지금 이더리움 거의 39,000개를 지금 시장 크라켄에 내다 팔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이거죠. 자, 기관도요. 개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개인은 뭐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지만 기관은 뭐 5년, 10년, 20년 쭉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관도 있고 아크 인베스트나 지금 이 5년 휴면 고래처럼 그냥 확실히 이제 수익권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지없이 시장에다가 던져버리는 기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ETF 이거 1월 초에 승인이 되면 빠르면 12월 말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익을 실현하는 기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테더 추정 주소. 지금 비트코인을 57,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실현 수익, 뭐 아직 팔질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수익만 11억 지금 달러, 우리 돈 뭐 1조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자, 테더에서 올해 3월 전까지 53,000개 이상 비트코인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더 운영을 통해서 그 발생한 순이익의 15%로 비트코인 4,000개 추가로 샀다. 지난 5월달 테더는 1분기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자, 예전에 테라 루나가 준비금에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비트코인 집어넣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세상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더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테더는 이미 지금 그 엄청난 퍼드와 악재를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이낸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벌금 뭐 사상 유례없는 벌금이지만 그 벌금으로 어느 정도 사실 악재는 저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뭐 마운트 곡스 이 악재가 있긴 한데요. 자, 저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립토가 사라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신규 유망 자산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등락폭은 엄청 크죠. 자, 바이낸스, 테더, 트론, 뭐 바이비트 이런 중국계 뭐 이제 코인 거래소 관련 업체들 쉽게 망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45,000달러 저항선이 강력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2년에서 3년 전에 지금 이 45,000달러의 비트코인을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45,000달러의 비트코인 한 2년, 3년 전에 샀는데 지금 그 가격 정도 이제 오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근질근질하겠죠. 팔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했던 손해에서 이제 수익권까지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그 구간에서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좀 있을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45,000달러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주춤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뚫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 뭐 5만 달러 더 이제 길게 보면 6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DGFT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뭐 라이센스를 땄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설립자가 우리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에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적용받아서 라이센스까지 지금 취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근데 어디에서 지금 이거 받았다고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쪽에 총재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은 투기 도구일 뿐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그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 기반이죠. 자, 그리고 실물 자산의 탈중앙화 거래소. 실물 자산을요, 토큰화. 그러면 코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코인이 다닐 수 있는 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 같은 사람의 발언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자, 말이냐 행동이냐에서 우리는 행동만 중요합니다. 행동만 보셔야겠죠. 코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2위
채굴 기업인데요. 지금 세 번째 파산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파산 계획안이 12월 13일 이렇게 투표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5일부터는 뭐 순부채 얼마, 지분가치 얼마로 코사이언티픽이 드디어 파산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년까지 엄청난 추가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여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경영권, 주식 엄청나게 가져간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블랙락이죠. 이게 뭐 전환사채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스코어 사이언티픽의 그 많은 채권을 블랙락, 뭐 그 전통금융, 뭐 뱅가드에서 잔뜩 쥐고 있습니다. 전통금융이라고 하는 이 월가에서는 세계 최대 채굴 기업들 헐값에 뭐 사실 2020년 그 이전부터 계속 인수를 해왔었고요. 자,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에 투자도 해놨고요. 직접 연합군이 코인 거래소 만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잔뜩 사놨죠. 비트코인을 간접 매수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주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바이낸스를 그럼 거의 뭐 바이낸스 미국은 이미 거의 죽였고요. 바이낸스 글로벌도 초토화시키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여러 그 미국 내 크라켄이다, 코인베이스다 거래소 기소를 했고요. 너희들이 파는 것은 미등록 증권이야. SEC는 계속 증권으로 몰아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와 연결 지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지금은요, 이제 이 ETF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 장악이 끝났고, 영업 준비가 끝났고, 라이센스 이미 다 따놨습니다. 이제 뭐가 걱정일까요? 이제 가즈아를 외치면 되겠죠. 저는 이제 연말 연초 더 강력한 세계 주요 언론에서 코인 띄우기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요. 지난 5년 기준 332%가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애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주주,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모건 스탠리죠. 세계 지금 1위 기업보다 수익률이 지금 더 높은 게 뭐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코인 투자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다. 실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투자가 실은 코인 투자입니다. 근데 그만큼 속임수도 많고요. 그 소위 말한 코멘트로 대중들을 오도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그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42,000달러 돌파하고 시장에 환희가 넘쳐나고 있다. 지금 소위 이제 트위터에서요. 환희와 쭉하글이 난무하고 있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시장 환희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아마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이런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일반인들이 타지 않았다. 지금 올해 내내 기관들이 샀었죠. 최근에 좀 샀다 하는 사람들이 신규 투자자일까요? 고인물들일까요? 다 고인물들입니다. 한 달 후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 익절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봐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성공 투자의 공식 이겁니다. 싸게 사는 거, 그리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안 팔면 성공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이것도 이제 크게 성공한 방식은 아니죠.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 저는 발목은 아니고요. 무릎도 이미 지나서 이미 허벅지나 허리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매수하기 어정쩡합니다. 지금 함부로 들어가면 또 마음고생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ETF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다른 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죠. 차라리 그래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알트코인들마저도 지금 다 올라 버렸죠. 순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는 감정 뭡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감정, 바로 포모입니다. 이거 나만 못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포모를 해서라도 좀 덜 오른 알트코인 매수를 해야 할까요? 성공 투자를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언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냐? 일단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을 때입니다. 이 상승 확률은 최소 7, 80% 이상입니다. 우리가 100%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손익비가 좋아야 됩니다. 손익비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코인이 100원인데 떨어졌을 때 7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마이너스 30%의 손해가 있고요. 근데 올랐을 때 100원인데 200원 혹은 3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 30% 대비 플러스 100%, 200%잖아요. 그거는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높으면서 손익비도 좋아야 합니다. 자, 11월 이전까지는요. 상승 확률도 높았고 손익비도 좋았죠. 12월 지금 상승 확률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손익비가 안 좋아졌죠.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위로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제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굳이 이제 내가 사겠다. 저는 사실 이것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소액으로 들어간다. 뭐 이것까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의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사겠다. 폴리곤을 제가 여기 접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폴리곤은 사실상 시총 15위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코인인데 다른 코인 대비해서 아직 좀 덜 올랐다. 사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알고랜드 폴카닷.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올랐어요. 그 이후에 올랐는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가 심각합니다. 특히 알고랜드가 좀 더 심하죠. 자, 폴카단도 마찬가지고요. XRP는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다른 코인들 다 갈 때 혼자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적은 거지. XRP는 오래 보셔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걸로 뭐 한두 달 만에 XRP 리플만큼 그렇게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 현물 ETF 되겠죠. 그리고 솔라나도 제가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라나는 이제 좀 어떤 그 급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이미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자, 주춤할 때, 지금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데 한 번씩 주춤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냥 소액으로 그냥 한 달 있다가 내가 이거 다 판다. 뭐 이런 용도가 아닌 이상 지금 들어가는 것은 손익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자, 주요 코인 중에 이제 좀 덜 오른 코인 중에서 예를 들면 먼저 상승을 해서 잠시 주춤주춤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 그러니까 지금은요, 선택지가 조금 더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런 코인을 내가 샀다고 해도, 자,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뉴스가 됐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단기, 한 달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액을 파는 게 어떨까라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진짜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1월 지금도 이 포모가 느껴지는데요. 자, 1월 달에 ETF 승인되면 얼마나 뉴스에서 펌핑을 시킬까요? 그때 포모 매수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손가락을 깨무는 한이 있어도 자, 그때는 팔 때지 살 때는 아닙니다. 자, 솔라나에 보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업그레이드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가장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중 하나가 바로 솔라나죠. 지금 약 초당 6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요. 이 파이어 댄서 그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거래 속도가 1초에 100만 그러니까 1.200만 건.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한 수십 배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 검증자에서 독립
검증자,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노드를 지금 별도로 추가한다는 개념이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가동 예전에 2번 정도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 확률을 확 낮춰준다고 하고요. 또 오픈 소스라고 해서 이제 솔라나의 호환성, 확장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저는요, 사실 이거 지금 사는 것은 당연히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춤되곤 있지만 아마 뭐 좀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년 대폭락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냥 적게 사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살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 뭐 아주 늦으면 1월 중순이죠. 이때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코인을 뭐 팔아야 할 것이냐?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팔 것이냐? 뭐를 팔 것이냐? 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그렇다면 한 달 후가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거, 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뭐 산다면 어떤 그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살까?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갈지까지 미리 지금 염두에 한번 두실 필요가 있다. 자, 알트코인 여기서 또 마이너스 50%, 70%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잘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또 이제 또 타이밍 놓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연속으로 드리겠지만, 출구 전략이 없는 매수는 95%전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출구 전략이 뭐냐면요. 내가 코인을 살 때 이미 이 코인을 언제 얼마에 팔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팔지,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지표가 있어서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으면 또 아마 환희의 매도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공포에 사는 것은 좀 더 이제 제가 자신이 있는데 환희에 파는 건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